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 그러니까 무슨 연구회나 연구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은 연구단체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대학생 때 철학사상 연구회라는 걸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학습량이죠. 뭐 한두 권씩 소화해내면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학술 심포지엄에서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책으로 엮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뭐 목고지라든가 또는 분과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참여해 가지고 발표하고 또 교수학술단체 활동도 하고 그러죠. 학술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인문콘텐츠학회에서 그 중국 운남성 문화답사 가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교수학술단체 활동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저술 연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비판철학회에서 바로 황도유교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회를 갔습니다. 여기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비판철학회 황도유교 비판 해가지고 요건 2004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에를 보시면 여기 김원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황도유교의 사유체계와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이거를 발표하고 그랬었죠. 이렇게 그 연구단체 개인 연구를 자기 자신이 하더라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양사이버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거기 자료도 있네요. 해서 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활동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인문콘텐츠 학회 새로운 학문 경향이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뭐 한국사회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사회 포럼. 이와 같이 연구자, 학자는 개인 연구를 진행을 하더라도 또 그 연구단체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연구소인데요. 진보정치연구소가 새세상연구소로 바뀌는데 거기서 민족 문제를 발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 돌이켜보면 상당히 대학생 때부터 연구회 모임, 연구단체,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술활동 이런 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관심 있는 학습이나 연구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개인 관심사에 따라서 일단은
그 연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구단체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연구단체, 연구회나 연구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연구자는 그런 어떤 저술이나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 좀 큰 걸로 했는데요. 학부 때에도 이런 어떤 단행본 저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함께 참여하고 번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언어를 번역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대학원 시기에 진보평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서평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 이후에 저술들이 나오죠. 단체로 보면은 대학생 때는 철학사상연구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학자들과 만나서 연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최재우의 동경대전도 두 가지 경우인데 한국철학사상연구회와 관련이 있고 또 제가 시민강좌에서 강의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 같은 경우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굉장히 크죠. 범안철학회에서 발표했던 것도 있긴 한데 주로 활동을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했습니다. 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같은 경우는 학술단체 협의회, 인문사회과학 전국 학회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여기서 함께 논의하고 물론 이제 발표하고 저술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지만 이런 어떤 단체와의 관련성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송대 신유학의 자연개념 연구는 성균관대 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중국 철학의 인간개념 연구 박사 논문이니까 당연히 성균관대하고 관련이 있죠. 더불어 사는 세계관은 이게 지속 가능 발전 연구소죠. 예, 그 한양사이버대 거기서의 연구 활동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단체 활동과 이 저술, 이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철학자의 서재 같은 경우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하고 관련이 있고요. 인문학의 싹, 이거는 제가 스스로 강연하고 연구하고 한 것을 책으로 엮은 거고, 그 다음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 라든가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는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라는 저술은 학술단체 협의회나 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는 진보정치와 관련이 돼 있죠. 연구소로 얘기하면 진보정치연구소와 그것을 이름을 바꾼 새세상연구소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일곱 빛깔 나눔, 이거는 이 글을 맡게 된 것은 한양사이버대하고 관련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연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저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연구와 또 공동 연구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그 연구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엮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이 된 저술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개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단체나 연구 모임 뭐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슷한 관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잘 진행되면 바로 이런 책자로 엮어서 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연구활동과 관련된 저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정당들 중에서 진보정당이었던 그 민주노동당의 생애 최초로 정당 가입을 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가 2005년인데요. 이 시기는 제가 전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개인 연구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시민 강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수학술단체 활동을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교수나 연구자들이 보통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정당 활동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거리를 두곤 했죠. 근데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당이었는데요. 이때 상당히 그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빈민, 이 사람들의 그 권익을 위한 정책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민주노총이 이제 기본이 돼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었는데 민주노동당이 계속 지지를 많이 받고 그랬었으면 굳이 정당 활동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 말쯤에 가서는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제 생각하고 뭐 똑같진 않더라도 노동자, 농민, 빈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 필요한 정당인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좀이라도 보탬이 되고 진보정당에 뭐 당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제 연구나 이런 것이 진보정당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특히나 그 주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인데 저 같은 경우도 대학 강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교수노조 활동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정당 가입 그나마 있는 정당들 중에서는 당시에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좀이라도 보탬이 되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정책은 이것을 선호한다거나 이 속에서 바람직한 토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당시에 그 비록 작은 규모의 진보정당이지만 이런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특별히 뭐 권하거나 또는 뭐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도 그랬듯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정당 활동, 그것도 진보 정당인 그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하죠. 그 이제 종로에서 이렇게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민주노동당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아주 반갑고 그다음에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교수들한테 교수학술단체에서 활동하니까 민주노동당을 권했죠.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당에 가입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여러분들은 정당 또는 진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하면서도 이 진보 정당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지지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2005년부터 쭉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적합한 정당이 있으면 가입해서 적극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생애 최초로 민주노동당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진보정당, 당시의 유일한 진보정당이었죠. 2005년, 이때, 그래서 상당히 그 종로 지역에서도,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상당히, 즐겁고 의미 있는, 생활을 했지만, 주로 제가 연구 활동이나 강의, 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교수학술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한 것 중에, 여기 보면은,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회가 2006년, 봄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지역에서는 이후에 2007년에 종로 지역 그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을 결합해가지고 한미 자유무역의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그 지적하고 또 반대 활동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성과가 있을 정도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시간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그 연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쪼개서, 강의하고, 성균관대 강의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쭉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007년도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노무현 정권이었죠.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그 이명박 후보가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예. 그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 말에 그렇게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패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죠. 당시 저는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그랬는데, 당 문제가 민주노동당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초에, 대의원대회를 이렇게 거쳤는데, 그게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대의원대회의 어떤 논의 과정이 상당히 진지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노동당의 분열 현상이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권유도 받았습니다. 그 탈당을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탈당을 하려면 당시로서는 대의 명분이 명확해야 되고 또 총선을 앞두고서 분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특히나 이념적으로 뭐 종북이니 뭐니 하는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난무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 해서 민주노동당에 남았습니다. 요 과정에서 바로 2008년이 되죠. 예, 2008년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탈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진보 정당을 만들고 이랬죠. 기본적인 관점은 그 사람들이 진보적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탈당한 사람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탈당을 하면서 이제 진보 정당이 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 그 분열한 그 원인 뭐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일정들 앞에서 특히나 민중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자, 농민, 빈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보가 그렇게 분열하고 함으로써 그 현장 노동자나 또는 농민들 그리고 그 도시 빈민들이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분열은 안 되는데 라고 해서 그 분열을 반대했고 이제 진보 통합 또는 진보 대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예, 이 시기가 아주 그 2008년 전반기인데 상당히 그 곤혹스럽고 예, 그다음에 안타깝고 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치죠.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또 다른 분열이 2012년에 일어났었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보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예, 마치 역사의 뒤안길과 같은 그런 회고인데요. 사실은 그게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진보대 통합의 필요성도 역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진보대 통합에 향후 진보대 통합에 함께 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보정당에서 그 분열을 목도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해서 진보대 통합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민주노동당에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 정책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2008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한미 FTA 저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또 촛불 대항쟁이 전개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있고 기존에 하던 연구들 많고 그렇지만 또 당이 어렵다고 하는 데다가 진보 정당의 핵심이 바로 정책이고 이것이 국민 대다수 직접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과 같은 이 민중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연구소에서 이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역시 교수학술단체 쪽 일이 더 많았죠. 그러다가 이 연구소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진보정치연구소 이름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개명해가지고 바로 새세상연구소 새세상연구소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진보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초기에는 사람들이 분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정의 골도 깊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2009년, 2010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에서 제가 진보대 통합을 제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가 2010년의 경우는 바로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제가 또 공동대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 진보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통합을 외치기 전에 또 대통합을 주장하기 전에 분열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되고 나면요, 그 무한 경쟁에 휘말리면서 상대편 알게 모르게 상대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이러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감정의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하긴 뭐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크고 또 현실적으로 분열하다 보니까 더 왜소화되고 무력화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기를 못 찾는 이유가 진보대 통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요즘 추진하고 있는 진보대 통합의 경우는 제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는 민중을 배반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진보정당의 분열이라는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2008년 그리고 2012년에 이루어진 거죠. 우선 여기는 이제 정책연구소 속에서 진보대 통합을 제기하고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야권 선거연대 또 선거연합을
경험을 했었죠. 예. 여기 있는데, 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정책 합의문을 완성하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선거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을 하는 동안에 진보대 통합을 그 2010년 초부터 쭉 추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장 노동자라든가 또는 농민, 이 빈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심각한 거죠.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절절히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민회의를 준비하면서 진보대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뭐 거리에서 역이라든가 주요 공원, 또 지하철역 앞에 뭐 등등 또는 대학 앞에서 그 진보대 통합을 뭐 날씨와 상관없이 추진을 하죠. 그래서 시민회의가 결국 창립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진보대 통합이 구체화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 쭉 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민중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진보 정당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진보대 통합의 대의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어려움을 겪긴 했어도 마침내 2011년 말에 가서 진보대 통합 정당 또는 진보정당, 새로운 진보정당을 실현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좀 불안한 감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는 현상을 보면서 염려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보대 통합 운동을 실현시킴으로써 결국은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성립을 하죠. 네, 여기 있죠. 시작을 통합진보당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대 통합을 추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었고 2010년도 그 하반기에 가서는 상당히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거는 민주노동당 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루어질까 또는 그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연구소에서 제가 제안하고 뭐 이랬을 때 점점 한 반반이었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이제 대의가 분명하니까 그거를 거부하지 못했죠. 그래서 거리와 광장에서 또 수많은 민중을 또 시민들을 만나면서 고통받는 현장은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진보대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이루어져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후에 또 다른 이 분열의 씨앗이 남아 있었긴 하지만 하여튼 진보대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진보당이 결성되는 이 과정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킨 그런 일이죠.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 분열을 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들 이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보대 통합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요즘에 아주 절실하게 와닿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짧지 않는 기간 쭉 이렇게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진보가 민중을 위해서 민중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